안녕하세요. 오토교 김정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창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양PD입니다. 네, 이번 시승 주인공은 르노 삼성의 SM6입니다. 네. 가솔린 GDE 모델입니다. 2.0 자연흡기 모델이에요. 네. 저번에 우리가 디젤 모델을 시승을 했었죠. 네. 1.5 디젤 모델을 시승을 했다가 좀 실망을 좀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로. 네. 대체적으로 이제 실망을 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출력 부족, 그리고 토션빔에 의한 승차감 저하. 네. 그리고 뭐 거동적인 측면에서는 좀 좋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만, 중형 세단으로서 이제 편안함과 안정적인 거동의 조화를 감안하면 네. 거동적인 측면에서도 뭐 그다지 그렇게 어떤 좋은 평가를 내리긴 좀 어렵지 않았을까, 뭐 그런 결론을 내렸었어요. 네. 왜냐하면 복합적으로 볼 때. 네, 자동차의 거동이라는 게 편안하면서 좋은 거동이 나와야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는 건데, 왜냐하면 중형 세단이기 때문이죠. 스포츠카가 아니기 때문에 용도에 맞는 세팅이 돼야지만 이게 균형 잡힌 세팅이구나 할 텐데, 보통 우리가 뭐 그랜저 HG 같이 좀 거동이 물렁물렁한 것도 하체 그 필러볼 정도만 바꿔줘도 거동이 확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뭔가 이렇게 좀 서스펜션을 조이고 딱딱하게 만들어 놓으면 네. 또 뭐 일체형 서스펜션으로 전후를 튜닝을 해 놓으면 거동은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승차감이 떨어지면서 거동이 좋은 건 사실 좋은 세팅은 아니죠. 그렇죠. 스포츠카가 아니니까. 작은 걸 얻기 위해서 많은 걸 손해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주행 성능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나왔습니다만, 이게 차의 어떤 본연의 가치나 세그먼트에 맞는 세팅인가라는 의구심을 네. 좀 저희가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제 뭐 거동이 좋아도 문제냐, 단순히 거동이 좋아서 뭐 좋은 어떤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그것에 대해서 호평을 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뭐 자동차에서는 조금 위험한 얘기죠. 네. 예, 용도에 따른 어떠한 평가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가솔린 모델은 디젤 모델에서 우리가 실망을 느꼈던 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동이 너무 심하네요. 예. 그 전반적으로 그 디젤 모델하고 뭐 크게 다르진 않네요. 디젤 모델에서 느껴졌던 어떤 그 승차감의 어떤 저하 부분, 그 다음에 좀 뒷서스펜션의 투박함으로 인해서 튀는 현상, 노면을 좀 불필요하게 많이 읽는 현상, 노면의 진동이라든지 뭐 노면의 어떤 굴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흡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뱉어내는 형태의 네, 맞아요. 그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저번에 시승을 했던 19인치 휠에 비해서는 그래도 노면 추종성이라든지 뭐 진동 흡수가 약간은 그래도 좀 낮거든요. 근데 실제로 약간 나은 거는 같아요. 네, 약간 나은데 본질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운전을 했을 때와 이렇게 조수석이나 후면 좌석에 탔을 때 느낌이 상당히 좀 다른데요. 운전을 하면 아무래도 그 진동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노면의 불규칙한 면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미리 예상을 하고 몸에서 반응을 하는데, 이렇게 뭐 옆에 앉아 있거나 뒤에 앉아 있으면은 그런 대응이나 반응을 좀 빨리빨리 못 하잖아요. 그래서 느껴지는 충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불편감이라든지 이런 특성들이 더 도드라지게 느껴지는데, 지금 그 2차 같은 경우에는 디젤 모델보다는 조금 나은 게, 일단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이 탑재가 돼 있어서 기본적으로 조용해요. 네, 기본적으로 엔진 반응이 좀 조용하고요. 그리고 휠 타이어가 이제 18인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진동 흡수가 조금은 더 나아지죠. 네, 그래서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시승했던 모델이 19인치 휠 타이어에 이제 편평비가 40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진동을 좀 많이 올려보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18인치라서 약간은 좀 진동이 줄기는 했어요. 하지만 노면은 그대로 달리죠. 하지만 불필요한 어떤 진동이나 노면의 어떤 거친 느낌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중형 세단에서 좀 많이 걸러줘야 되는 거고, 좀 부드럽게 승차감을 좀 편안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들은 걸러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여과 없이 올려주고, 그 다음에 또 이음새라든지 뭐 좀 굴곡이라든지, 특히 과속 방지턱 넘어갈 때 불쾌감이 조금 커요. 가속 방지턱은 상당히 조심스럽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 토션빔의 어떤 그 중형 세단에 적용했던 이런 어떤 세팅, 서스펜션의 세팅은 SM6에서 상당히 큰 약점이다. 여전히 뭐 가솔린 모델이든 뭐 디젤 모델이든 상관없이 어울리지 않는 세팅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주행적인 측면에서는 뭐 거동이라든지 뭐 언더스티어가 좀 억제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뭐 코너링 포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기대보다는 좀 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예. 기본적으로 현대자동차가 기본적으로 언더로 세팅을 한다 그러면 네. 유럽 차는 언더를 약간 배제하는 쪽으로 세팅을 하잖아요. 뭐 그렇다고 전륜 구동이기 때문에 뉴트럴을 하지는 않는데. 네, 근데 그 틀을 벗어나지는 않는데 네. 근데 얘한테 너는 언더야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약간 면에서 언더스티어, 네. 그러니까 안정성을 좀 실현해 놓기 위한 약한 언더스티어, 네. 의도된 언더스티어 정도만 이제 느껴지도록 이제 세팅을 해놨는데, 이게 이제 유럽 자동차들의 이제 전륜이든 후륜이든 공통적인 특징 아니겠습니까? 스티어링 특성으로는 유럽의 네. 평균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렇다고 해서 조금 바보스럽게 언더다 그건 또 전혀 아니고. 그렇죠. 네. 뭐 국산 세단이라든지 뭐 일부 세단처럼 언더에 너무 이렇게 옮겨져 있는 세팅도 아니고요. 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그 선회력이 좋고요. 예, 거동도 코너링은 상당히 괜찮은 네, 편이에요. 거동도 네.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약한 언더스티어도 운전자가 잘 제어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후륜 추정성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달리기 성능은 나쁘지 않아요. 네, 나쁘지 그렇다고 않아요. 뭐 아주 훌륭한 정도는 아니고요. 뭐 요 정도 세그먼트에서 안정감 있게 차를 운행하는데 크게 거슬림이 없는 네. 그런 안정감을 잘 실현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스포티지를 칭찬했잖아요. 네네. 스포티지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하긴 좀 그렇고 네. 거기에 필적하다 할 정도다. 네. 뭐 그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기본적인 거동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좋은 편이에요. 나쁘지 않다라기보다는 좋은 쪽에 좀 이제 네.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거동이 좋은데 그러면 왜 이게 탐탁치 않냐? 네. 왜 이게 맞득치 않냐?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올 텐데요. 사실 이 토션빔의 어떤 거친 느낌, 네. 그리고 토션빔이 거칠기 때문에 전륜 쪽의 부드러움보다는 좀 단단한 쪽으로 세팅이 돼야 저는 롤강석이 맞으니까 거동적인 측면에서도 밸런스가 맞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면 이게 승차감이 되게 거칠면서 불필요한 노면 정보까지 다 위로 올려주고 버리니까 네. 탑승자들은 좀 불쾌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저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네. 뭐쿵 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할 거고 네. 목소리에 바이브레이션이 막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면에 그 울렁울렁 하는 네, 이 거에 따라서. 노면이 이렇게 같이 몸을 타고 들어오니까 목소리가 안정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간중간이 떨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생겨요. 제가 무슨 뭐 말할 때 긴장돼서 떠들거나 아니면 노래하듯이 뭐 바이브레이션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자체적으로 그 성대가 울려요. 몸의 진동 예, 때문에. 몸의 진동 때문에. 이게 이런 길을 지날 예, 때 노면이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와가지고 좀 예민하신 분들은 지금 목소리가 떨린다라는 것을 좀 느끼실 텐데, 예, 뭐 이런 식으로요. 느껴지시죠? 느껴집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SM6에서 예, 어머, 죄송합니다. 네, 우양 PD도 또 비명을 많이 지르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그 서스펜션을 단단히 재어놓고 노면을 그대로 읽어주면서 잘 달리게 하는 특성들은요, 사실 별로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멍청한 어떤 그 물침대 같은 차라고 알려져 있는 서스펜션도 지금 계속 제가 목소리가 하는데요. 네. 예, 요게 아주 좋은 그 지표가 되겠네요. 그런 차들도 단순히 그 필러볼만 바꿔줘도 네. 거동이 확 변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전후 롤강석이 맞춰져 있는 일체형 서스펜션으로 바꿔줘 버리면 360도 거동이 달라지거든요. 대신 승차감은 완전히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페르디난드 포르데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레이싱용 스포츠카를 만드는 건 정말 쉬운 일이다. 네. 하지만 연비 좋고 네. 가격 싸고 그다음에 내구성 뛰어나고 이런 어떤 양산차를 만드는 거는 고성능 레이싱차를 만드는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어렵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힘든 일이다. 그러니까 부드러움과 안정적인 거동에 타협점을 찾는 거, 그리고 어떤 접점을 찾고 밸런스를 찾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쿵쿵 소리 들으세요? 그렇죠. 네, 이게 노면의 어떤 이음새라든지 좀 파톨 지나갈 때 저런 쿵쿵 소리 나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SM6의 문제점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스펜션을 단단하게 거칠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잘 달리게 되면
이게 정말 잘한 것이냐, 이 중형 세단에서 과연 칭찬받을 일이냐,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드럽고 편안하면서 밸런스를 잘 구현해 놓은 차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차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D 세그먼트 이상에서 토션빔을 단 차는 얘가 유일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중형 세단, 뭐 준대형 세단, 심지어는 뭐 그 골프에서도 지금 토션빔 안 쓰거든요. 네. 예. 그리고 뭐 어떤 분은 예전에 7시리즈에서도 토션빔 썼다 그러는데 그건 30년 전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래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기술이라는 건 빠르게 바뀌고 있고, 뭐 예전에는 10년 단위로 바뀌었다 그러지만 요즘 또 5년 단위로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뭐 어디에도 뭐 들어갔다, 뭐 어떤 모델에도 채용이 됐었다, 비교할 만한 얘기는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그 르노에서는 사실 이런 중형 세단 이상의 차들을 잘 안 만듭니다. 네. 라구나 베이스의 그 SM5가 처음에 나왔을 때 네. 초창기에 이제 토션빔을 쓰다가 네. 멀티링크로 바꿨단 말이에요. 네. 예, 그때 당시에 그 맥시마의 멀티링크를 그대로 갖다 껴놨단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토션빔에서 멀티링크로 바뀌면서 좋은 평가를 나는 받았습니다. 네. 이 차는 왜 맥시마 멀티링크를 안 썼을까요? 이왕이면 이 차도 좀 멀티링크를 썼으면 좋았을 텐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멀티링크를 안 쓰고 토션빔을 썼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르노에서는 사실 이런 급의 차에 별로 투자를 하고 싶어 하진 않아요. 왜냐면 자신들이 잘 만드는 차도 아니고, 또 유럽에서는 이런 차가 또 많이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자체 서스펜션을 개발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리고 이 차가 아래 위 바운스에 대해서는 그 서스펜션이 좀 부드러운 편이에요. 네. 그 말은 스프링이 강해서 딱딱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이 딱딱하게 느껴지는 게 결국 토션빔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비틀리는 그 동작에서 거친 느낌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하 움직임은 네. 부드러운데 측면이나 대각선 쪽은 거칠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면 울렁거림에 차가 울렁울렁하고 반응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말은 서스펜션 스프링 자체는 딱딱한 스프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토션빔이 원래 그렇게 자유도가 없고 폭넓지가 않아요, 네, 움직임이. 네. 그래서 다양한 움직임에 대응을 잘 못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차는 그 르노의 전륜 구동 플랫폼인 CMF 플랫폼을 썼거든요. 네. 뭐 CMF라고 해서 별게 아니고 커먼 모듈 패밀리라는 네. 그 말의 약자인데요. 여기에는 뭐 맥시마도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카자르라는 차도 들어가고, 로그도 들어가고, 캐시카이도 들어가고, QM6까지 이제 이 플랫폼을 사용을 합니다. 자, 맥시마가 얘기가 나왔는데, 맥시마는 이제 후륜에 멀티링크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 닛산 모델이기 때문에 그 멀티링크를 갖다가 여기다 좀 끼워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예, 뭐 너무 이렇게 비싼 어떤 개발비는 들이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아마 이렇게 숨어져 있지 않나. 르노에서 사실은 중형 이상 준대형 차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공을 들이지 않고, 또 자기들이 잘하는 분야도 아니고, 네. 르노 자체에서 멀티링크의 어떤 원천 기술을 또 많이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세팅 노하우가 많이 안 쌓여 예, 있죠. 원래 토션빔을 잘 만드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근데 잘 만드는 브랜드가 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어댑티브 모션 링크 때문인 것 같아요. 아. 예, 어댑티브 모션 링크가 중간에서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거친 토션빔의 어떤 그 느낌이 네. 더 이렇게 투박하게 느껴지지 않나. 뭐 그런 어떤 느낌이 좀 드는데요. 이걸 제거하고 순수하게 토션빔만 장착되어 있는 모델을 좀 이렇게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사실 르노의 뭐 클리오라든지 뭐 소형차들 타보면 토션빔이라 그래서 이렇게 가보스럽지 않거든요, 절대. 클리오 네. 레이스카 타보고 정말 좋았어요. 예, 그러니까 르노의 그 토션빔 세팅 능력이 상당히 저는 좀 발전적이고 진보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이 SM6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르노가 보여줬던 토션빔의 세팅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형 세단이기 때문에 아마 그 데이터가 없어서 세팅을 제대로 못했을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한국에서 그 한국 르노 삼성에서 추가했던 AM 링크, 네. 어댑티브 모션 링크 때문에 더 바보가 되실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토션빔 자체의 어떤
그 간결함을 해치는 요소가 될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또 AM 링크 보니까 크기가 크더라고요. 네. 예, 크기가 크고 상당히 좀 묵직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노면 충격을 잔충격을 받으면서 지가 움직이면서 충격이 증폭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후진동이 더 네.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그렇죠. 아니고요.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현가 질량 부분에서도 네. 아무래도 노면을 빨리빨리 이렇게 좀 추종하면서 복원하는 능력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돼서 토션빔의 투박함이 더 증대되는. 네. 그러니까 이게 서서히 어떤 고른 노면에서 움직일 때는 좀 못 느끼다가 빠르게 어떤 스포츠 주행을 한다든지 또 이런 어떤 거친 노면을 지날 때에 어떤 복합적인 움직임, 그렇죠. 어떤 융통성 있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마이너스로 작용을 하는 부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종합해 보면은 이 토션빔의 문제인지 AM 링크가 복합돼서 토션빔이 더 바보가 되는 건지, 네. 어쨌든 SM6의 이런 어떤 거친 노면 반응이라든지 승차감 저하 이 문제는 중형 세단에서는 상당히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네. 어떤 분이 뭐 개솔린 모델은 좀 다를 것이다, 또 18인치 휠 타이어를 장착하게 되면 뭐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셔서 저희가 8인치 휠을 장착한 효과는 있습니다. 내심 기대를 했으나 약간 있어요. 예. 이 충격이 약간 이제 머금어 준다는, 그렇죠. 약간 거슬러 준다는 효과는 있는데 대세는 똑같아요. 네. 뭐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는 거 아니죠. 이쁜 호박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쁘진 않네요. 이쁜 건 아닌가? 약간 좀 바뀌긴 했는데. 그러니까 충격이 약간 완화되는 건 있어요. 근데 그 충격의 본질 자체는 똑같아요. 그럼요. 네. 양 PD가 화장한다고 뭐.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양 PD가 화장을 안 한다고 그 미모가 어디 가냐. 그렇게 그치? 말씀을 하셔야죠. 그렇지. 그런가요? 네. 아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무 말 진짜. 앞쪽 방향만 닦으면 되잖아요. 네. 어지러워. 너무 어지러워. 네, 오늘도 우리 양 PD가 네. SM6 뒷좌석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네, 고생하고 있습니다. 네. 힘들면 얘기하세요. 내려드릴게요. 진짜요? 그럼요. 제가 바꿔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 다들 뒷좌석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돌아가면서 합시다. 그래요. 돌아가서 삽시다. 네, 저 솔직히 것 같아. 솔직히 좀 궁금해요, 나도. 네? 자, 서울까지 오셨는데 뒷좌석 승차감이 어떠신가요? 빨리 물어봐요. 방금 뭐라 부르셨어요? 고모님이요. 네, 그겁니다. 제가 좀 안 좋은 길만 골라서 왔는데 네. 어떠셨습니까? 이 지도는 분명히 좋은 길을 예. 고속화도로를 가게 한 것 같은데 예. 그 중에 안 좋은 길로만 그렇죠. 제가 노면을 계속 밟고 왔습니다.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조금만 더 심하면 리어카 타는 듯한 느낌. 리어카 수준이라는 것.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SM6 디젤을 우리가 탑승을 하면서 네. 시승을 하면서 승차감 부분, 그 다음에 그 토션빔의 어떤 거친 느낌이 중형 세단에서는 상당히 맞지 않는 세팅이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릴 바 있습니다. 네. 가솔린 엔진을 탑재하고 18인치로 바꾸게 되면 거동이 많이 바뀔 것인가, 네. 그 토션빔의 어떤 거친 느낌이 많이 상쇄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고요. 또 의문을 가졌고, 네. 한번 확인을 해본 결과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역시 본질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더라. 네, 네. 그거는 나아진 거는 19인치에서 18인치로 바뀐 것 때문에 살짝 나아진 네. 그 약간 부드러워진 건 있는데 네. 본질은 똑같죠. 네, 그리고 또 뭐 엔진 리스폰스라든지 뭐 구동 그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감소하니까 그런 불쾌감들도 약간 좀 기여를 합니다만, 네. 크게 그 토션빔에서 올라오는 거친 느낌의 본질적인 차이를 준다고 보기 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지금 이 SM6급에서의 토션빔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쓸 거 아니다. 네, 퇴출돼야 될 서스펜션의 형식이다. 이거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멀티링크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제조사들이 토션빔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르노이에서는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아예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 중형 세단을 이렇게 갈 것 같으면 네. 아예 중형 세단을 세그먼트에서 없애는 방향으로 가다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중형 세단이고 편안함이 첫 번째 요구 조건으로 충족이 돼야 되는 차입니다. 네. 부드럽고 편안하고 그러면서 주행 밸런스가 우수해야 네. 이 세그먼트에서는 좋은 차구나 네.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건데 네. 그 상품성에 비추어 보면 한쪽은 어느 정도 도달해 있지만 한쪽은 네. 상당히 못 미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균형 잡힌 상품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페라리라든지 뭐 포르쉐라든지 어떤 퓨어 스포츠를 표방하는 브랜드들도요. 네. 고성능을 편안하게 부드럽게 다루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그래서 488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승을 하면서 상당히 놀랐던 게 뭐냐면 너무 편하네요. 네? 승차감이 이렇게 좋은가? 왜 이렇게 부드럽지? 라는 느낌을 가졌었거든요. 이렇게 이 노면을 이렇게 긁어놓은 이런 길 지날 때 네. 488 이런 느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고성능을 편안하고 좀 더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요 세계적인 자동차 업계 추세입니다. 네. 자, 스포츠카도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퓨어 스포츠카도 승차감이 좋다 나쁘다를 논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해 있어요. 네. 그런데 왜 패밀리카의 어떤 형태, 중형 어떤 편안하게 A2B카 형태의 이 중형 세단이 이런 승차감을 소비자들이 약간의 어떤 주행 성능의 안정성을 위해서 납득을 해야 되고 이걸 감수해야 됩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상품성 잘못 기획된 거고 타겟이 안 맞는 겁니다. 컴포트 모드에서는 변속기 반응이 약간 좀 느렸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스포츠에서는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겠습니다. 엔진 리스폰스가 약간 좀 그 저회전에서 조금 더 살아나는 네네. 느낌이네요. 변속은 좀 더 빨라졌네요. 네. 네. 기본적으로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제 변속이 빨라지면서 7단 DCT의 어떤 장점들이 잘 살아나고 그 다음에 이제 컴포트나 에코 모드에서는 이제 연비 위주, 네. 편안한 위주라서 변속이 약간 좀 이렇게 느려지는 그런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모드에서는 DCT의 장점이 잘 살아나기 때문에 큰 불만은 느껴지지 않았고요. 우리가 저번에 이제 디자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했었었는데 네. 기본적으로 SM6 디자인에 대해서는 호평이 많죠? 그럼요. 저도 네. 좋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일부 뭐 취향이 좀 독특하신 분들 외에는 대체적으로 모양은 네. 이쁘다. 네. 어떤 분은 이제 이거 모양이 너무 좋은데 토션빔 승차감이 좀 거칠어서 소나타 그 내부 그러니까 겉을 뜯어내고 네. 이걸 씌웠으면 좋겠다. 네. SM6에 껍데기를 씌웠으면 좋겠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모양이 이뻐서 이 차를 사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뭐 디자인이야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고 이게 실내 구성도 보면은 뭐 주격차 가운데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들고요. 이렇게 뭐 내비게이션 구성이라든지 모니터, 이 8.7인치 모니터도 이제 세로 형식으로 독특하게 좀 해놨고요. 예, 뭐 클러스터 계기판이라든지 대시보드 구성이라든지 앰비언트 라이터도 총 5가지 색깔로 또 바뀌고 네. 이런 특징적인 부분들도 있고 우리가 이전에 시승했던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좀 보완을 하자면 디자인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 뭐 약간 너무 개성이 강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블랙을 보니까 또 생각이 바뀌네요. 네. 확실히 우리는 디자인을 보는 눈이 1도 없습니다. 아니, 나는 처음부터 좋다 그랬어요, 나는. 그래요? 네. 맞아, 그때 고모님은 그 헤드램프 예쁘다고 그래요? 네. 얘기했는데 우리 둘 다 별론데 이 차 막 해서 네, 또 이렇게 혼자만 빠져나가시네요. 어쨌든 우리는 디자인 잼뱅. 디자인은 뭐 전혀 아예 입을 띄지 않는 걸로. 색깔 바뀌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다들 셋이 오 이거 괜찮은데 그러고 있어요. 멋있어졌는데? 네, 이렇게 사람들이 가벼워. 그렇고요. 또 보완하실 게 있다면 그 다음에 가솔린이든 디젤이든 토션빔은 안 좋은 거다. 네, 이 차 중형차에서
토션빔은 빨리 바꿔야 된다. 승차감은 똑같다. 본질은 똑같다. 예. 진동이나 뭐 이렇게 어떤 거친 느낌은 약간 18인치라서 덜하긴 하나 차이는 크지 않다. 괜히 18, 19로 가지 마시라. 네. 자, 장점이 많은 차입니다. 이 장점을 결정적인 반점으로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더 많이 팔려나갈 수 있는 모델이고 현기차를 견제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토션빔 가지고는 롱런할 수 없어요. 네. 이게 뭐 요즘 그 르노에서 뭐 여러 가지 컨텐츠를 뭐 만드는 건지 아니면 뭐 채널에서 그거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네. 뭐 서킷 가서 달리고 뭐 아무리 해봤자 이거는 예 A2B용 세단입니다. 승차감 좋아야 되고 편안함 보장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의 주행 성능, 주행 밸런스 가치가 아주 높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토션빔의 어떤 뭐 장점을 계속 부각하기 위해서 뭐 이 차가 멀티링크 못지않다, 뭐 이 차를 타보지 않고선 평가할 수 없다, 뭐 이런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시지 마시고 빨리 타보지 개선하세요. 않고서는 평가할 수 없는 건 맞는데 네. 타보면 안 좋다는 거 확실히 느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종합하자면 멀티링크로 바꾸시거나 아니면 최소한 AM 링크라도 한번 제거해 줘 보세요. 그러니까 르노 특유의 르노 본연의 토션빔 세팅이 AM 링크가 들어가 있는 이 세팅보다는 그러니까 르노 삼성이 지금 손댄 이 세팅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다시 한번 제안을 해줘 보시고 또 그런 모델로 한번 마이너 체인지를 해줘 보시고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는 멀티링크로 가야 됩니다. 단 한 브랜드도 2차급에서 토션빔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거는 제조사에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네. 끝입니다. 끝. 네. 더 이상 할 얘기 없습니다. 고모님은요? 저도 끝입니다. 그럼 우리 끝인 걸로? 네, 끝. 네, 이상 여기서 주행 시승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아주 밝게 인사하세요. 이게 뭡니까? 이상 주행 시승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밝았습니까? 아, 맞아요. 네. 마음에 듭니다. 네. 아, 근데 저 이거 파노라마 썬루프 처음 보거든요. 네. 아, 그래요? 근데 이거 너무 좋다. 아, 그래요? 네. 시야가 트이는 게 자, 여기서 퀴즈. 네. 이 파노라마 저 지붕이 덮개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크잖아요. 네. 그 뒤에는 조그만데 그 지붕이 다 어디로 갈게요? 이거? 네. 여기요? 네. 뒤에 폭이 되게 좁잖아요. 아, 여기요? 이게 마술이에요, 마술. 진짜네? 그 판이 어디로 숨어? 이거 어떻게 이게 이제 그 현대 자동차의 신기술이거든요. 유리 사이에 껴 들어가는 거예요. 아, 진짜로? 이 딱딱한 게 어디로 들어가지? 판을 잘 만져보면은 네.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저 안 만져볼래요. 만지고도 모를 수도 있잖아. 대표님 만져보세요. 딱딱해. 아. 딱딱해. 아, 딱딱하지가 않구나. 아, 진짜로. 이럴 줄 알았어. 이런 거구나. 이게 저게 저렇게 천 같은 거구나. 아, 진짜.